반갑습니다. 아유, 바람이 아주 찹니다. 네, 감기가 좀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좀 남아있어서 콜록콜록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법, 개발법이죠. 책으로는 이제 178쪽입니다. 178쪽에 있고 개발법 6문제입니다. 40문제 중에 6문제인데 법 이름이요. 도시개발법이죠.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 지제, 고덕, 판교, 신도시 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을 해서 건물들을 짓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로 만든다. 신도시 건설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는 대부분 수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는 이제 수용이 아닌 환지도 있고요. 보도록 하시죠. 176쪽에 176쪽이죠. 1번 도시개발사업청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부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와 시가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단지는 이제 빤뚜한 땅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는 이제 거기에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하면은 신도시 건설이다 그러면은 주거 목적의 신도시를 떠올리지만 거기 첫째 줄 보면 꼭 주거 목적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아파트가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될 거고요. 주거 단지가 되겠죠. 상가가 들어가면 무슨 단지가 될 거고요. 상업 단지가 될 거고요. 공장이 들어가면 무슨 단지요? 산업 단지요. 아니면 공업 단지요. 꿀 들어가면 꿀단지, 된장 들어가면 된장단지입니다. 아무거나 아무튼 목적,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굵은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양과 1번 사례, 환지 방식 비교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환지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왼쪽에 1, 2, 3, 4, 5, 6, 7, 8, 9, 10, 땅 10개가 있는데 삐뚤, 엉망이고, 선도 엉망이고, 모양도 엉망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길도 좁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도 제대로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거기를 개발을 하자고요. 그래서 새로 만든 길, 뭘 내고요? 신장로, 그러면 꼭 할머니만 쓰는 것 같은 표현 같은데 아니고요. 새로 만든 길이 뭐예요? 신장로이죠. 네, 신장로 내고요. 도로 내고, 공공시설, 구청, 보건소, 공원 들어오고, 채비지라고 이제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는데 땅 정하고, 땅 빤듯빤듯하게 선을 그어서 10명에게 각각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땅을 교환한다. 환지라고 하는 거죠. 거기 오른쪽에 8번과 6번은 큰 땅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서도 옛날 땅에서도 8번과 6번은 덩어리가 좀 컸었죠. 기억, 니은 읽는 거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혼용 방식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구역 분할 방식은 다음 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요. 왼쪽 그림 보시면 옛날 삐뚤삐뚤한 땅이 있는데 거기 1, 2, 3, 4, 5, 6 위쪽은 수용구역으로 정해서 수용 다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결국 돈 주고 뺏는 겁니다. 환지구역 정해서 환지구역 7, 8, 9, 10 땅이 있죠. 그러면 오른쪽 그리면 1, 2, 3, 4, 5, 6은 다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제 돈 줘서 내보냈고 7, 8, 9, 10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한다. 혼용이라고 하고요. 선을 그었죠. 구역 분할입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구역 미분할 방식은 구역을 정하지 않고요. 왼쪽에 10번까지 있는데 3, 4, 6, 8을 보면은 색깔을 찍어놨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3, 4, 6, 8에게는 이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여기는 선을 정하지 않고 각 필지마다 찍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들은 이제 그림이고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가야 되고 이제 굵은 2번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법 조문이고 이제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4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내용은 아주 중요한 거죠. 내용을 그림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법 조문 표시하시면 보실 거는 양괄 2번에 동그라미 1번 환지 방식 지대공 때 환지로 한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땅값을 얘기하는 거죠.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니은번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동그라미 2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수용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수용 방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지금 책 177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용 방식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 혼용은 이제 섞어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보신 것들을 그 중에 이제 핵심 단어들을 다 이제 또 동그라미 1, 2, 3 괄호를 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배경 해설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법조문을 알고 있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언제 환지 방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 점 그러니까 지역의 지가가 높으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다음에 공공시설의 정비를 할 때 그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거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뭘 조성하고 뭘 공급하냐면 앞쪽에 있었던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그러니까 조성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대규모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혼용 방식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죠. 이것을 외워서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고 가시자고요. 그래야 이제 개발법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개발 사업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보면 먼저 첫 번째,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앞쪽에 있었던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길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쓰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한 30분 가까이 설명을 드릴 건데 옮겨 쓰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꼭 여기 제가 칠판에 쓸 것 중에 옮겨 쓰셔야 될 것은 책에다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요. 그러니까 환지 사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지 사업,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어디서 왔냐면, 그러니까 경지 정리사업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지 정리사업이요. 그러니까 농경지, 농사 짓는 땅, 삐뚤삐뚤한 땅을 그 왼쪽 176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환지 방식의 그 삐뚤삐뚤한 거기를 논두렁 밭두렁으로 보자고요. 거기서 반듯하게 정리하면은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요즘 TV에서 애국가 보신 분 보셨어요? 아침에요? 밤에요? 밤에 옛날에 텔레비가 한 12시에 끝나면 이제 그때 애국가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텔레비전이 도대체 언제 끝나요? 아무튼 뭐 24시간 내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국가 그 텔레비전에서요. 그러면 애국가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서에 떠오르고 백두산 천지 나오고요. 마르고 닳도록 하면 이제 설악산 단풍 나오고요. 근데 그 다음 보면은 김제평야 쫙 헬기가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논지 쫙 보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 김제평야가 옛날에는 이랬을 거라고요. 삐뚤삐뚤하고 뭐 그랬을 텐데 거기가 반듯반듯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제평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새마을운동 때도 했었지만 그 전에 일제 때부터 다 한 거죠. 그렇게 해서요, 삐뚤삐뚤한 땅을 반듯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쫙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때도 했지만, 그러니까 일제 때부터 했다고요. 그러면 일본 놈들이 와서,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요, 논두렁 밭두렁 삐뚤삐뚤 엉망으로 돼 있으니까 그 땅도 워낙 작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땅들이 많았었죠. 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이게 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산에 있는 밭을 보면 어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시면서 산에 밭을 일구고 살고 계십니다. 밭을 일구고 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산이니까 천수답이잖아요. 비가 오면 벼를 키우고, 그 문이 있으면, 물 없으면 벼는 못 키우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산을 깎아서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것을 요만큼 깎아서 요만큼 한 칸 막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논하고 있으니까요. 다 작죠. 그런데 아무튼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 내 이제 가서 우리니까 논 좀 보고 올게. 이제 산에 있지만 이제 물이 담겨져 있으면 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도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삿가 쓰고요. 뭐 우산 같은 거 안 드니까요. 그러고 가서 이제 그러니까 논 물을 이제 물고 다 정리하고 좀 뭐 손볼 거 보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면서, 아이고 오늘 일 많이 했다. 우리 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10개인데 어느 놈이 하나를 주워가 버렸어요. 논은 분명히 할머니랑 같이 해서 10개를 만들어 놨는데, 세봐도 9개밖에 없어요. 왜? 어떤 놈이 주워갔지? 이쪽에서 세봐도 9개.
저쪽에서 세봐도 9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우리 논 한 놈을 어느 놈이 주워갔네. 그리고 할머니하고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일러야지. 그리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삿갓을 들었더니 거기에 논이 하나 있더라. 아무튼 뭐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조그만 하고 그다음에 삐뚤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 때부터 경지정리 사업을 한 건데, 경지정리 사업을 조선 사람들 먹고 살기 좋게 하려고요? 그런 게 아니죠. 조선에 있는 걸 있는 대로 싹 뽑아먹어 하려고 경지정리 사업을 한 거죠. 여기서는 소출이 적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야 소출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에 비해서 약해요? 강해요? 강하죠. 강합니다. 아주 튼튼한 유전자들만 살아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1940년대에 그러니까 조선 사람 8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굶어 죽은 게 8분의 1입니다. 100명 중에 12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있어서는 도대체 굶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저 간도 만주로 가는 거죠. 만주에 그러면 기차 타고 가요? 달구지 하나 아니면 그 구루마 하나 해서 거기다 해갖고 가는 겁니다. 소도 없으면 그냥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죠. 가다가 얼마나 또 많이 죽었어요. 간도를 가는 길에 죽습니다. 그래도 그냥 앉아서 죽는 바에는 가다가 죽는 게 낫죠. 잘 요행이 살아서 간도에 도착하면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하게 조선 걸 다 빼먹었었죠. 아무튼 그렇게 빼먹어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경지정리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또 이걸 엉망으로 하면은 할아버지들 화를 엄청 내시죠. 여기가 그 별을 키우는 논이라고 보자고요. 무논이니까 물로 담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논에 들어가 보면 머드 축제 많이 아니라 논에 들어가 보면 밟으면은 발가락 사이로 휘틀리기 싹 올라오는 그 재밌잖아요. 그렇게 저 아래에 있는 조그만 돌자갈 하나까지 다 주워내서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논두렁 밭두렁 있고 그런데요,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죠. 불도저로 밀어버려서 섞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자갈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갈밭에서 또 그 돌 주워내는, 돌이 아니라 막 이만한 바위까지 해서요, 그거 드러내면 3, 4년이 걸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반듯반듯한 논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거지, 옛날에 한두 명이 조금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닐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시가지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농사 짓는 거라면 이제 건물도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한 건데, 뭐 역시 뭐 일제 때부터 했고요. 조선 때는 안 했고, 1920년도에 이제 처음 한 건데, 먼저 그 앞에 있었던 것은 그냥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아니라 지땅이라고 하고 그냥 지 맘대로 일본 놈들이 와서 한 거죠. 옛날 중앙청이라고 불렀잖아요. 경복궁 거기에서부터 그 노량진, 일본 놈들은 이제 물을 좋아하니까 배로 뭐가 이제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노량진까지 직접 막 뚫어버리자라고 해서 용산 개발을 했습니다. 그건 뭐 무슨 구획 정리 사업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이제 그냥 그 조선 왕 땅이니까 일본들이 싹 먹었고, 그래서 지 땅에다가 그냥 쭉 일본인 거주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중앙청, 지금 현재 그 종합청사 있는 데부터 광화문부터 용산까지 개발을 했었고, 그거 말고 우리나라 1번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어디서 했었냐면, 혹시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아세요? 바람찬 무슨 무두에, 바람찬 연안 무두에, 이상한데요. 바람찬 흥남 무두에 인 거죠. 들어보셨잖아요. 바람찬 흥남 무두에, 거기에 1번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는 여기 부산으로, 군산으로 해서 농산물들을 다 뺏어가면 됩니다. 북쪽에 광물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광물들이 엄청 많으니까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요. 식민지라고 하는 거죠. 식민지. 나무 심는 날은 무슨 날이고요? 식목일이고, 그러면 식민지는 뭐예요? 사람을 갖다 심는다고요. 나무 심는 게 식목일, 식민지는 일본 사람을 갖다 심는 거죠. 돈 많은 애들은 일본에 살고 있을 거고, 지네들로 부를 땐 내지, 이제 뭐 낭인이나 깡패나 아니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 갖다가 사람을 갖다 심어서 그 땅을 집걸로 만드는 거죠. 이 땅을 주워다가 일본에다 갖다 얹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와서 심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놈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가지 개발 처음 한 게 흥남 개발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1번으로 한 겁니다.
뭐 여기는 이미 뭐 군산이나 부산은 어느 정도 돼 있었으니까 여기 철광석들, 광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하는 거죠.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합니다. 뭐 그냥 여기 뭐 한두 개 집 있고 그랬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을 짓기에는 트럭도 못 들어가고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로 내고 선 긋고 해서 옛날 사람에게 바꿔주는 겁니다. 수용은 최근 제도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수용이라는 건 법제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A 소유자가 있었으면 땅 반듯반듯하게 해서 여기 이 땅을 A에게 주겠다라고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A가 갖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그것을 이 새 토지, 여기를 A1, A2라고 하면 새 토지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옛날 땅 대신에 새 땅으로, 반듯한 새 땅으로 바꿔준다고요. 환지이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보면은 여기에 A가 뭐 그러니까 농협에서 뭐 5천만 원 땅 담보 잡고 빌린 거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깔끔하게 완전 새칠로 시작하자.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하면 좋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여러 사람들 이것저것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별별 권리들이 있는데 그거 다 돈 줘서 없애려면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A가 그러니까 그 농협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A가 돈을 안 갚으면 땅 경매 집어넣어서 5천만 원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 땅으로 하든 5천만 원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걱정 없다고요. 그래서 소유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타 권리도 다 새 땅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로 바꾸어 준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고요? 환지라고 합니다. 또 이제 환지 사업이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그 이것보다 이 말을 더 쓰게 되는 이유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이 삐뚤삐뚤한 것을 반듯하게 정리한다. 거기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더 중요한 건 이쪽인데 그걸 놓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지사업 하면은 글자도 4글자, 그러니까 단어도 줄어들고 법적 성격도 분명하게 표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환지사업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 수용 방식에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 들어보셨나요? 언제냐면 8688이죠. 8688에 워낙 땅값, 집값 오르면서 몇 채 건설이요? 200만 채를 짓자고요. 200만 호 건설 있었습니다. 자주 들으시는 분당 신도시요, 분당 흔도시요. 지금은 흔도시죠. 20년 됐어요. 20년 됐으면 그게 무슨 신도시예요. 분당 흔도시, 일산 흔도시, 평촌 흔도시, 삼본 등등등이 있었고 부산에 3군데 같이 한 게 있었죠. 이때가 처음 수용 방법으로 주거단지를 만든 처음 일기 신도시였다고요. 이 전에 있었던 여의도 개발은 여의도는 개인 땅용, 국가 땅용, 한가운데 있습니다. 국가 땅이죠. 모래가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가 땅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의도 개발은 그냥 알아서 한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저 상계동과 목동 개발이 있었는데, 거기 상계동과 목동은 여기도 개인 땅이 아니었다고요. 다 그냥 국가 땅이었어요. 서울 상계동, 그냥 국유지, 시우지, 관리 허술한 데 사람들이 가서 무허가 판자촌 싹 철거한 거죠. 지금이야 목동이지, 옛날 목동이 그 안양천 주변이라고요. 완전 판자촌이고, 거기에 이제 젊을 때 이제 무슨 봉사활동 비슷하게 목동 이제 안양천 범람 했을 때, 거기에 가서 이제 이렇게 물이 막 이만큼 잠겨 있었다고요. 뚝이 너무 쳤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다 물이 잠겼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가지 두고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잠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냥 완전 그야말로 판자촌이에요. 판자촌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잠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잠겨진 채로 이제 한 3시간 그 안에 들어가서 아니 안 보이잖아요. 살살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제 있는 거 이제 드러내고, 큰 거 있으면 건져서 이렇게 물 안 잠긴 쪽으로 옮겨내고 하는데, 거기가 판자촌이니까 화장실 설비가 잘 갖춰져 있었을까요? 수세식이 아니라 다 푸세식이었다고요. 푸세식 물이 지금 이만큼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둥둥 떠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러고 하고 있던 것을 한 거죠. 천 주변 하천 부지 역시 뭐예요? 국가 땅이라고요.
국가가 지 땅에다 집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게 아닌 겁니다. 돈 주고 사서 한 거는 수용 방식의 일기 신도시는 8688이 처음이고, 그러면 뭐냐면 그러니까 일제 때부터 해서 지금 이런 지금도 어디 주거단지 보시면 그러니까 산자락 쪽은 필지 모양이 삐뚤삐뚤하지만 어디 보면 그래도 차라도 들어가는 골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듯하게 좀 선이 그어져 있는 곳들이 있죠. 꼭 새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는 뭐 삼국시대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요? 다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환지 사업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일제 때부터 해서 저 8688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2000년대까지 계속 대한민국 시가지 개발은 무슨 사업으로 다 해왔냐면 환지 사업으로 다 해온 거예요. 이런 땅이 아니고 어디 지도를 봤을 때 신도시라고 불리지 않는 오래된 주택가인데도 그러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무슨 사업을 했다고요? 환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이제 끝나고요. 그러니까 1945년 뒤에 2000년까지 대한민국, 그러니까 1986년까지 대한민국 개발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거지 개발 환지 사업과 그다음에 고속도로, 철도 등 시설 사업 두 가지로 대한민국이 진행돼 온 거라고요. 그 정도의 대한민국의 중심축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지 사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이것저것 걸리게 되겠죠. 환지는 바꾸는 거라고요. 집단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교환인데, 집단 교환이라고 해서 만약에 민법으로 간다고 하면 서로 우리 바꾸자, 교환. 여러 명 같이 바꾸자. 교환으로 가면 민법에서는 강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 어느 누가 내 땅 내비둬. 나는 싫어. 내비둬. 그러면 첫 땅 내비두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민법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법에 강제로 환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이 얹어져서 공법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환지는 정해져서 가게 되면 강제로 싹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땅이 아니라요. 이런 지금 자리가 있었죠. 이 땅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고 다들 동의 받고,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의 동의를 받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치고 옆으로 내놓고 그림대로 둘둘둘 선 그어서 이제 땅이 만들어지면 그림대로 새 땅 넘겨주는 거죠. 지금 한 자리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제 환지죠. 근데 그러면은 성격을 나타내서 강제 환지라고 하지 왜 그냥 환지라고만 하냐? 공법은 강제예요? 합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법 중에 하나로요.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이요.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가 뭐가 급하다고 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움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경찰에 가서 그러니까 똑똑 두드리고 우주 플리스 건너지 말아 주실래요? 그러는 건가요? 건너면 그냥 스티커인 거죠. 공법은 그냥 강제라고요. 공법은 그냥 강제인 거지 공법에다가 강제자를 붙이는 것만큼 촌티나는 일은 없다고요. 공법은 그냥 강제입니다. 강제로 싹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개발을 하니까 학교 들어와야죠. 공원 들어와야죠. 신장로내니까 도로 면적 늘어나야죠. 그 다음에 뭐 구청도 들어오고 세무서도 들어오고 해야 될 겁니다. 개발하니까 시설이 모자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장로 땅 전부 합치면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구청, 보건소, 학교 등등이 있고, 그중에 이만큼은 땅 정해서 그 땅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겠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공적인 땅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인 땅 80,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공적인 땅 20, 어디 뭐 면사무소까지 해서 공적인 땅 20 있었으면 여기는 신장로 등등 해서 공적인 땅이 훨씬 더 늘어나야죠. 이제 이 비율은 사업마다 달라요.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20 있다가 이제 40, 60으로 늘어나서 40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40걸 중국에서 사왔어요? 개인 걸 빼는 거예요? 개인 걸 빼는 거죠. 출염한다고요. 마을잔치 할 때, 그러니까 서로 얼마씩 내자. 그냥 우리는 새 집 모여서 돼지 한 마리 낼게.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러면 배추김치 10포기 낼게. 그렇게 해서 마을잔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인 땅을 빼서 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 땅 나눈 게 얼마예요? 40입니다. 따라서 B가 그러니까 땅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면 여기에 전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80,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게 40이니까 그러니까 B가 반토막 나게 되는 거죠. 얼마를 받게 돼요? 500제곱미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땅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찬성해요? 반대해요? 땅이 반토막 납니다. 찬성하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강제 완지니까 공법의 맥을 잡고 계세요. 강제 완지이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다수의 찬성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환지는 민법 성격이 있으니까 반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두 명 갖고는 안 되고 다수가 찬성을 하고 거기에 일정 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강제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서 회비를 거뒀다고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했는데 회비 뭐 걷어서 야, 이 회비 갖고 이번 그러니까 뭐 오늘은 수박 사 먹자. 근데 한 명이 나는 쭈쭈바. 그래도 9명이 수박 사자. 그랬으면 수박 사서 먹는 거죠. 다수가 동의하면 가게 되는 겁니다. 땅이 반토막 나요. 근데 그 10명 중에 9명 아니면은 8명은 왜 찬성을 할까요? 옛날 논두렁 밭두렁 제곱미터당 10,000원이요. 신도시 땅이라고요. 신도시 땅입니다. 제곱미터당 10만 원은 되겠죠.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얼마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죠. 다들 찬성을 하는 겁니다. 못해서 안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산자락 빼고는 어지간한 주거지는 건물 오래된 곳들도 다 이렇게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이 주변 어디 주택가들 다 보면 이렇게는 돼 있죠. 큰 길과 상가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편하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거 아니에요. 정부 통계가 9.3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수용에서는 이건 이제 수용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수용에서는 대상 땅이 있으면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셔야 이해가 편하십니다. 거기를 시행자가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고, 그러니까 협의해서 매수 넘기는 사람도 있겠고, 버티면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매수하는 거죠. 협의 매수, 강제 매수. 그 강제 매수를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뭐 P라는 사람이 있으면 토지만 사와요? 건물도 사와요? 돈 되는 거 싹 다 사와야죠. 그러니까 지제지구, 고덕지구 대부분 그러니까 아니죠. 그 중에 환지도 있던데. 아무튼요.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로 가보죠.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면 다 수용인데 옛날 그 과수원 주인, 배나무 과수원 주인 할아버지 원두 막 남아 있어요? 아닌 거죠. 돈 되는 거 싹 다 사들이는 겁니다. 돈 되는 거 싹 다 토지 등을 다 사들이는 거죠. 기타 권리 다 돈 줘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이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 그러니까 930만 제곱미터예요. 축구장 930개, 등기부, 축구장 930개예요. 930만 제곱미터면 등기부가 복잡할까요? 간단할까요? 옛날은 복잡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수용이 끝나고 나면요, 딱 한 줄이요. 한 줄밖에 없어요. 소유자, 경기도, 성남시,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기타 권리 저당권 다 돈 줘서 없앴잖아요. 다 돈 줘서 사들여서 딱 소유권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 토지공사 직원들 놀이터로 쓰는 거 아니죠. 크게 조각을 내서 파는 거죠. 아파트 건설 회사에게, 백화점 업체에게 팔고 하는 겁니다. 하나를 파는 거예요. 하나를 몇 개 조각 낼지는 알아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판교는 그냥 세 덩어리예요. 뭐 무슨 마을. 아파트는 여러 개들 들어있고 상가도 있지만 그냥 그러니까 판교가 세 개니까 한 덩어리가 얼마라고요? 300만 제곱미터라고요. 그러니까 판교 전체가 세 덩어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기는 한 덩어리로 쪼개는 거지만 여기는 땅 주인이 100명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몇 개,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줄 거, 옛날 땅 주인에게는 새 땅을 주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이 하얀 쪽에서만 몇 개를 내야 돼요? 100개를 내야 된다고요. 땅이 크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오죠. 우리가 단독주택가 보고 있는 고만한 크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요. 돈 주고 사는 거죠. 여기 P 역시 그러니까 그 1000제곱미터 논두렁, 밭두렁 제곱미터당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쪽 공익사업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당하면 시세보다 비싸요? 싸요? 싸요.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법에서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개업소 시세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그 얘기 빼고, 전철이 들어선다네 그 얘기 빼고, 요것만 사두면 떼돈을 벌 것 같다네 그 얘기 빼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콩 농사 짓고 있었으면 콩 소출이 얼마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썼을 때 얼마나 예상이 되냐, 수익이 얼마나 되냐, 그 돈 주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 줄 때는
시세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보다 훨씬 작게 나오게 되겠죠. 뭐 요즘은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감정평가를 좀 많이 해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한 뭐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 땅이면 700만 원 받고 주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수익이 크지 않았지만, 그 누가 작물 팔아갖고, 그러니까 농약값, 비료값, 그 다음에 애기들 학비, 그 다음에 집에 전기세 내고 나면 뭐 남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을 다 한 번에 돈으로 받으니까 떼부자가 된 것 같지만, 이제 땅은 날라간 거예요. 이 돈을 잘 운용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이제 꽝이 되는 거죠. 환지와 수용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수용,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얼마 받고 쫓겨나는 거고요. 7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거고, 환지,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얼마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는 소유자인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물주 위에 건축주, 건축주 위에 토지주, 뭐 요즘 뭐 그렇다면서요. 그 상가 임대료 올리는 거 보면 장사만 좀 된다 싶으면 내보내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판이잖아요. 소유자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7배 차이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계속 이 개발 이익을 누리시게 되는 거죠. 계속 소유자로서 여기서 생기는 모든 이익들을 다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땅값이 계속 뛰는 거죠. 수용이 8688이라고요. 강남 개발이 8688 뒤인가요? 전인가요? 70년대 압구정 개발이잖아요. 그 화면을 쫙 여기다 띄우면 좋은데, 그 이민호 나오는 강남 뭐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민호 잘 모르시나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요. 그래서 강남 개발은 그 전이었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잠실 개발이 그러니까 역시 1979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숫자를 제 마음대로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라 잠실 숫자가 이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잠실 옛날 뭐 하고 있었어요? 양잠을 안다. 그러면 잠이 뭐예요? 뭐가 잠자요? 누에가 잠자는 거죠. 누에 키우는 걸 양잠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에는 뭐 먹고 자라고요? 뽕잎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남은 이건 옛날에 서울도 아니었죠. 한강 아래는 서울도 아니에요. 그냥 경기도 광주였어요. 저건 서울도 아니고, 거기는 뭐 사람 살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한두 개 들어서고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나도 봤어, 그 생각들 얘기를 하실 텐데, 그 압구정 현대 아파트 2동 척이 서 있어요. 근데 저 앞에까지 논이고, 거기 온 할아버지 소 이렇게 몰고 쟁기 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사진, 유명한 사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잠실에서는 뭐 하고 있었고요? 뭐 하고 뽕 키우고 있는 거죠. 그냥 뽕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뭐 하는 거고요? 영화 찍는 거죠. 그러니까 뽕1, 뽕2, 뽕3, 그러니까 이대근 씨, 또 아니면 이미숙 씨에서요. 영화 뽕 찍으면 큰일 한 거고, 아니면 그냥 누에나 키우고 있었다고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래서 잠실 롯데2가 지금 몇 층이에요? 123층이요. 뽕1, 뽕2, 뽕3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소유자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평에 5억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 뉴욕 저가 땅이요. 거기까지 된 거죠. 아무튼 여기 지금 보면은 또 이제 강남에서 이제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어쩌고 해서 이제 어느 이제 강북에 살던 사람들이 돈 좀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욕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리를 둔다고요. 하이 졸부들. 그러니까 근본도 없는 사람들, 어디서 돈 좀 몇 푼 벌어갖고 우리 동네 아파트 하나 사서 들어온 사람들, 강남도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서울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완전 시골이었던 거였죠. 다행히 거기는 수용이 아니라 뭘 했으니까, 환지를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지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1920년부터 2003년까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이 있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이 사업들을 다 주관해 왔고 대한민국 시가지 개발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2003년에 그러니까 이 법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그러니까 개발법, 도시개발법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개발법은 전신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환지사업법.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 중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개발법을 무슨 법이라고 부르냐면 환지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 개발법에서 6문제인데
6문제 중에 2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수용은 땅 뺏는 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은 6문제 중에 0.5문제 뭐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0.5문제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문제 나오고 동그라미 1번, 2번 나오고 끝나요? 문제가 반절밖에 안 나오냐고. 그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나온다는 거죠. 2년에 한 번 나오는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환지가 훨씬 중요하고 환지의 이 상황들을 다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요 그림이요. 그러니까 지금 책으로 보면은 176쪽에 있는 그 환지의 그림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들이 이렇게 좀 얹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177쪽이잖아요. 그러니까 177쪽 보시죠. 그러니까 환지 사업을 할 때는 왜 동그라미를 봐 환지를 언제 하냐면 지가가 높으면 7번 보시죠. 수용은 다 돈을 주고 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땅값이 싸면 논두렁 밭두렁 판교 평당 40만 원.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얼마 12조 있으면 이제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땅값이 비싸면 사드리는데 엄청 많은 돈이 드니까 어렵다고요. 그래서 땅값이 비싸면 뭐로 하냐면 환지로 하는데요. 땅값 비싼데 환지가 돼요? 땅값이 여기 제곱미터가 예를 들어서 1억 한다고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1억 하면 환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환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는 꼭 물어보는 거예요. 얄밉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아무 지장 없죠. 환지는 여기를 다 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그림, 그러니까 지금 토지 현황 확인하고 이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자 결정됐으면 둘둘둘 6달 8달 불도저 포크레인 빌려서 선 그어서 넘겨주면 되는 거죠. 환지는 사는 게 아니니까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면 뭐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지로 하는 거고 두 번째요.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이 나와요? 빤듯한 땅이 나와요? 빤듯한 땅이 낫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지로서의 평징진이라고 하는 거고 논두렁 밭두렁이 나와요? 신장로가 나와요? 신장로가 낫죠. 그걸 뭐라고 하고요? 공공시설의 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는 결국 언제 환지로 한다고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죠. 지대공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가끔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대공, 공대지, 지대공. 그러니까 비행기가 저쪽 비행기하고 싸우면서 다다다다다 총을 쏘기도 하지만 미사일을 쏴서 비행기를 잡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 서로 쏘는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미사일을 쏴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탱크나 뭐 건물을 잡기도 하잖아요.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위에 공중에서 땅에다 쏜다 공대지 미사일. 잠수함에서 날아가는 건 함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날아가는 헬기나 비행기 잡는 거 있죠. 뭐 요만한 거요. 중동 아프간 뭐 그쪽도 보면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스팅어 미사일 쭉 날아가서 비행기 잡는 거 있죠. 그다음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걸 보조하는 사드 체제. 뭔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공 땅에서 하늘로 쏘는 미사일이죠. 환지하면 땅값이 그대로라고요? 뛴다고요? 뛰죠. 뭐 솟듯이요? 지대공 미사일 솟듯이 땅값 뛴다고요? 환지하면 땅값 뜁니다. 뭐 솟듯이요? 지대공. 지대공 때는 뭐고요? 환지인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용은 아까 첫 그림에서 보셨듯이 판교 930만 제곱미터 한 필지 딱 하나라고요. 소유권 하나. 그거를 세 덩어리를 조각 내면 한 조각이 300만 제곱미터인 거죠.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무슨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수용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법조문에서는 집단적 조성 공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이걸 지금 한 거의 40분 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만큼 설명을 이제 다음 이제 1월부터는 진도 때에는 이걸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요. 지대공 미사일 하고 이제 넘어가거나 이제 조금만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로 개발법의 세부적인 것들을 보려니까 아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이번 11월 달에 참여하시는 건 여러 점에서 아무튼 잘 하신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뭐가 초점이라고요? 수용보다는 환지가 초점이죠. 환지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177쪽에 아래 동그라미 3번 혼용방식 생략하고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178쪽 보시면 굵은 3번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있는데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이러저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표가 4칸이죠.
그러니까 4칸 중에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 첫째 줄에 도시군 계획 사업, 공익 사업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그러니까 공원 만드는 시설 사업도 있고 개발 사업, 수용 방식 개발 사업, 환지 방식 개발 사업도 있고 이제 다음에 보실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개발 사업의 환지는 지금 여기 썼고 지웠습니다만 토지 대신에 토지가 이제 환지이죠.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정비 사업의 환권은 뭐냐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나 그러니까 건축물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낡은 집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땅 대신에 땅이니까 환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로 한다. 여기는 환토 할 수도 없고 환건 할 수도 없으니까 환권. 그러니까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붙어있던 권리 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새 아파트가 초점인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두꺼비가 하는 거죠. 또 뭐 어떤 분들 그 두꺼비 그러니까 참 오다 보니까 여기 참이슬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거기는 참 아니 아무튼 이게 급이 높아요. 근데 아무튼 두꺼비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소주 떠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두꺼비가 뭐고요? 그러니까 공법에 맥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게 뭐예요? 두꺼비가 하는 거고 그게 정비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쪽 이제 계속 가시죠. 그 표의 첫째 줄 행정계획 2개나 3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여기다 사업한다는 걸 정하겠죠. 고덕, 지제, 판교 다 정해져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거기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 결정하고 세 번째 권리 변환, 바꿔주는 거 필요할 때는 권리 변환 계획까지를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 둘째 줄에 있는 시설 사업은 뭐 지난번에 봤으니까 지금은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셋째 줄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위치 결정, 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죠. 공부하실 때 계획 세우잖아요. 김장 담그실 때도, 그러니까 김장하실 때도 계획 세우잖아요. 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개발 계획을 내면 개발 사업을 할 자리, 위치, 개발 구역이 정해집니다. 두 번째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고요.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뭐라고 부르고요?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 번째요. 수용은 돈 주고 뺏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끝났고 이제 세 번째 계획 환지 사업 때는 지금 칠판에 요거죠. 이 설계도에다가 요 땅은 A에게 주겠다, 요 땅은 B에게 주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지 계획이라고 불러요. 환지에 대한 계획. 누구누구에게 어디 주겠다는 걸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다시 그리는 그림은 좀 이따 다시 그 아래 있는 그림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 이제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주소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공법 시간 7판에만 써주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평택시, 그러니까 무슨 동 몇 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무슨 동 몇 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 무슨 동 몇 번지,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주소는 아는데 이걸 옆으로 쓰면 이제 복잡해 보이는 거죠. 뭘까? 광역시의 군은 큰 차이가 없고 국토부 장관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 중에서 인구 50만의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하죠. 제가 좀 너무 크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줄여 쓰죠.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도가 있고 도 아래 시, 군이 있고 특별시광역시 아래 구가 있고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수원이나 그런 데들을 대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인 거죠. 공법의 행위주체는 4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굵은 4번의 첫 번째 표의 첫 번째 칸, 그 첫 번째 표가 옆으로 6칸입니다. 옆으로 6칸 찍어보시고요. 179쪽 굵은 4번 시행자 그쪽 첫 번째 표가 6칸이라고요. 6칸 됐나요? 예. 첫 번째 칸 공법의 행위주체 누가 있어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개인 치부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일하자는 그런 공적인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평택 도시공사, 지방세 들어간 회사예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국세 들어간 회사예요. 관청에다가 여기까지는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돈 벌려고 하는 민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평택 도시공사는 관청이에요? 아니에요? 관청이 아니라고요. 한국도로공사 관청 아니죠. 도로공사 직원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 때리고 뭘까 취소시키고 뭐 그런 거 하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도로공사 직원이 내 차에다 스티커 붙여요? 아니라고요. 구청에서 붙이는 거죠. 주차 위반 스티커는 구청에서 붙이고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경찰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기업은 그러니까 뭐요? 관청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칸 국가 지방까지가 관청이고 행정청이고 공기업과 민간은 관청이 아닌 거죠. 아무튼 도로공사는 관청 아니다. 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디서는 여기서 구분하기 뭐 아무튼 그 구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건 오시면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을 다시 썼고. 근데 이제 숫자가 이상한 게 법조문이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 이제 다섯째 칸 보시면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게 누구고요? 국토부 장관이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 뭐가 있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다 묶어서 시도지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1-3과 1-4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는 특별한 권한을 더 준다고요. 1-4번 그냥 조그만 시와 군수구청장 시, 군, 구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됐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칸 갖고 무조건 한 문제예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 그걸로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지제 여기다 개발 사업을 한다. 정했습니다. 근데 콘크리트 이제 다 밀어내고 콘크리트 다 붙고 있는데 아이고 깜빡했네. 여기는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었네. 다시 돌려놔. 돌아가져요? 안 되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잘못 개발을 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땅,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이 있는데 개발할 땅도 필요하고 보전할 땅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전할 땅 중에 얼마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들이붓겠다. 이게 개발하겠다는 결정이죠.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 이해한다고요. 시댁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가 있으니까 지방의 권한이 와 있는 거죠. 국가는 외교와 국방 책임지면 되고요. 국민 삶과 관련된 거는 지방자치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댁이 지정하는 게 원칙. 시댁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특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 중에 어느 누군가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정하는 사람을 여기는 안 써져 있고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지정권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31명인데요. 국토부 장관 1명,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우리나라 17명이 있죠. 17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인데 어디다 개발 사업을 한다? 판교 개발 사업을 한다? 지제주구 한다. 31명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칠판이요. 그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정하는 거죠.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입니다. 평택은 50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수원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직접 지정을 할 거고요. 수원시장,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거죠. 성남이면 성남이 지정하고 그래서 그 가능한 구역에 맡겨서 이거 숫자를 외우자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몇 명이 있다고요? 13명이요. 수원은 수원시장이, 성남은 성남시장이, 안양은 안양시장이, 그 다음에 전주는 전주시장이. 그래서 그 대도시장 13명이 자기 권한 안에 있으면 자기가 지정을 하는 거죠. 칠판 계속이요. 그런데 경기도 평택시 어딘가에 지제지구 사업을 해야 되겠다. 경기도 평택시에 해야 되는데 여기는 50만이 안 되잖아요. 지정할 수 없으니까. 평택시장은 지정할 수 없으니까
자료 만들어서 누구한테 올릴 거고, 경기도에게 올릴 거고, 도지사가 지정을 하겠죠. 서울 종로구는 빈자리 없습니다만, 서울 송파구에 한다. 송파구청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여기가 평택이었고요. 충청남도에 천안이면 대도시니까 천안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거고, 충청남도에 아산이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결정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몇 명이 있는 거고요. 17명이 있는 거죠.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같은 곳은 이제 국가 정책이 문제니까 그건 지방이 아니라 특별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국시대, 국토부 장관, 지도자, 대도시장이고 그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지정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됐으니까 시, 군, 구는 조그만 시장은 지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정할 수 없다고요. 평택시장 아깝습니다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새댁들한테 문화상품권 주고 기저귀 주고 막 그러면서 새댁들이 막 열심히 아이들을 낳아서 50만 되면 평택시장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참이슬도 짓고 처음처럼도 짓고 그래갖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50만 이상 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수 없고 지정해달라고 뭘 하는 거고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는 공기업과 민청 관청 바깥이죠. 관청 바깥에서는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하는 얘기로는 민원을 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 또 이제 가끔 뭐 시장과의 대화, 군수와의 대화, 꼭 선거 때 앞두고는 그거 하던데 왜 선거만 지나고 나면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정식급을 갖추어서 뭐뭐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과 요청과 제안,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고, 누가 어떻게 하냐, 관청은 지금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좀 까먹게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건 뭐 까먹는 거야 기본이고 계속 하시는 거고. 아무튼 요건 소리 내셔야죠. 지정과 요청과 제안, 지정과 요청과 제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국어 표현과 다른 표현들이 많아서 이제 그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소련말, 이게 한글이냐고요. 다 소련말이죠. 소련말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 저쪽, 바깥에 이제 난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쉬는 시간에 먹게 고구마 좀 구워주세요. 라고 원장님한테 요청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원장님 고구마 좀 구워놔주세요. 아니면 실장님 고구마 좀 구워놔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나 아니면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는 것에 요청도 정중하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강압적으로 요청한다. 아무튼 제안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쓸 때는 요청과 제안을 큰 차이가 없이 쓰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식 시험을 보는 게 아니죠. 전문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고, 이쪽 소련말에 빨리 익숙해져야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뭐 하는 거고요? 제안을 한다고요. 제안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보면 기한에서 위로 올려서 결제가 떨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뭐예요? 결정 신청, 결제 신청 하는 거죠. 기한에서 결제 신청 올리면 위에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과 제한이 그런가 봐요. 결제 요청, 결제 신청, 결정 신청, 결정 요청, 그다음에 지정 신청, 지정 요청.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하 관계가 있는 속에서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관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청이 아니고 솔직히 다 제안을 한다.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제안한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또 보겠습니다만 지정과 요청과 제안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거는 꼭 소리를 내주시면 다음이 편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내용들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